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겨울에 멈춰 있었던 코스닥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무려 8%대 급등을 보이면서 3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는 사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주 등 그동안 소외됐던 성장주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반도체 투톱입니다. 그동안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이 고민이셨다면 이제는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셨는데요. 물론 단기 급등이 있었던 만큼 조정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제의 모습은 상당히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가 있었죠.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035년까지 1,0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메가톤급 호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같았더라면 반도체 투톱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연출됐어야 했지만 시장 반응은 좀 차분했습니다.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것으로 그쳤는데요. 또 수급적으로 살펴봐도 7거래일째 셀코리아 외치고 있는 외국인들 어제는 7조 7천억 원 물량을 덜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례적으로 이렇게 반기 말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극심하기도 하고요. 또 단일 레버리지 ETF로 빠질 때는 이제 2배씩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자닉스의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행히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기술주의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코스닥 레벨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코스닥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코스닥은 하반기다라는 말이셨을 텐데요. 이제 그 시점이 왔나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메가 프로젝트 청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코스닥의 수급이 조금은 코스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코스닥의 고점이 더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조금은 좀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또 국제유가가 7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지난주 미증시에서는 헬스케어 쪽으로 좀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국내도 이와 같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만 두드러졌던 이런 코스닥이었는데 이제는 제약바이오 골고루 좀 온기가 쏟아졌고 지지부진했던 2차 전지 두 자릿수 강세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되는 코스닥 승강제 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코스닥 레벨업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 하루의 움직임으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오늘 이런 코스닥의 연속성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첫 시작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저희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성 낼 수 있는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할 체크 포인트들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AI가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했지만 이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기업 성장성에 더 주목했는데요. 간밤에는 AI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불 켜냈습니다. 알파벳이 처음으로 편입된 오늘 다우존스는 0.59% 오른 52,182선에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7% 오른 25,820선에 S&P 500 역시 1.18%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주가 상승이 실질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벳이 가장 눈에 띈 하루였는데요. 다우지수 편입 첫날인 오늘 4.96% 급등 마감했고요.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의 자리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1.27% 올랐습니다. AI 투자 확대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수요 전망이 다시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애플의 경우 루프캐피탈이 최근 애플의 중국 반도체 조달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재확인시켜줬는데요. 그럼에도 장 초반에만 잠깐 상승불 켜내다가 소폭 내리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18%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한 달간 주가가 무려 17% 내렸는데요.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간밤 엔트로픽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소식을 내놓았죠. 그 소식에 주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여기서는 일제히 동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는 7.15% 급등 마감했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 차터 커뮤니케이션과의 협력 논의 소식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일 나스닥 100으로의 편입 기대 소식에 주가는 오랜만에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2.04% 상승했습니다. AI 네트워크용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가 계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유지됐습니다. 테슬라는 8.46% 큰 폭으로 날아올랐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자율주행 사업 기대감도 커지면서 오랜만에 8%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메타 역시 2.23% 올랐는데요. AI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빅테크 전반에 매수세가 집중됐고요. 마이크론도 HBM 수요 증가 전망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초반 약세를 딛고 낙폭을 좁힌 끝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 섹터가 나란히 상승했던 하루였고요. 반대로 원자재 섹터가 가장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오늘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2.2% 오른 70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도 1.13% 오른 72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긴장이 다시금 부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고요. WTI는 다시 7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시세는 어땠을까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금선물은 1.44% 내렸고요. 은선물 역시 1.75% 내렸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하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은 AI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간 하루였습니다. 월가도 AI 투자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이어가면서 미국 증시 전망을 잇따라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가 이런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당 상승 흐름의 전망이 될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전해드릴 캐스터 조민영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닥에 반가운 상승이 있었죠. 이 그간 반도체 쏠림으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이제는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 만나보기 전 개장 전 꼭 체크해보셔야 할 포인트 3가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제 시장은 정말 모든 시선이 메가 프로젝트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9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호남에는 반도체 거점이, 충청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후공정 거점이, 영남에는 피지컬 AI와 차세대 산업 거점이 조성됩니다. 특히 투자 규모도 많은 기대가 몰렸었는데요. 이 삼성과 SK가 총 4,75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야말로 메가 프로젝트임을 보여줬는데요.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산업 투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와 AI 그리고 지역 거점 전략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전력 건설 업종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였죠. 이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안에는 국민성장 펀드가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3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코스닥 코넥트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닌데요. 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기업 IR과 함께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공개되는 하루입니다. 핵심은 시장 신뢰 회복인데요. 이 정부는 부실 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기술 특례 상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와 BDC를 활용해서 이 성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텐데요. 이번 정책 발표가 침체된 코스닥 시장에 다시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다시 한번 미뤄졌습니다. 이번에는 핵보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먼저 테이블에 오를 것 같은데요. 이 MOU 체결 이후 2주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서 갈등을 빚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이란이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란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이번 주 미국과 예정된 실무회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다만 회담이 실제로 열린다면 핵 협상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MOU 해석에서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지켜볼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도하 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지입니다. 이렇게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모두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조민영이었습니다.